미 백악관은 김정은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비난하면서 미국을 향해 핵 위협 메시지를 발표한 데 대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 동맹국에 대한 최우선 방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의 최근 물밑 연대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북한을 포함해 서로 소통을 늘리고 개선하려는 열망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봐왔다고 말하면서 이 세 나라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이 냉전 종식 이후 이것을 안정화시키고 정착시킨 규칙 기반 질서에 저항하는 국가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에 대한 핵 위협 메시지를 낸 데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이 지역에 가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지역의 정보 수집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역량을 추가했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린. 그리고 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외무부 장관들과의 회담에 관해 이 모든 것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We have seen 우리는 확실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북한을 포함하여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늘리고 개선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 파트너들이 이곳의 안정을 도왔고 냉전 종식 이후 확립해온 규칙 기반 질서에 저항하는 새 민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규칙 기반 질서가 중요하며 그 질서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특정 국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협력 등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알다시피 제이크 보좌관은 서울에 가서 양국의 동료들과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해당 프로세스를 앞으로 진행하는 데 편안합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니 듀아와 나는 이것에 대해 수십억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점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며 이것이 바로 제가 말했듯이 이러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보 수집 능력과 군사 능력을 추가했으며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 제안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능력도 받아들일 의향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또 빈손으로 폐막되었습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힘의 대결이 한반도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회에는 또 아주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많네요. 또 한국에 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그런 것들은 민감하지만은 여기 또 보도도
외신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좀 그렇지만은 또 이제 이 결과가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안보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한국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거든요.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정은은 그 자기 김정일이 혹은 김일성이 했던 민족 제일주의를 벗어나서 네, 국가 제일주의. 이제 그 남북한은 동질의 민족이 아니고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핵 도발뿐만 아니고 또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한다. 뭐 음,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음, 이게 이제 우리 그저 총선 국회의원 총선하고 맞물려 있어서 4월 10일 이전에 뭐 여러 가지의 도발 징후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국방부나 통일부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발 징후는 뭐 벌써부터 부산에서 한 건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사건들도 다 있고 해서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이제 러시아가 외교장관이 최근에 아주 위험스러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타자는 뭐 타이완과 한반도가 위험 분쟁 지역이라고 분명히 지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목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도 올해 안에 통일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타이완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반드시 타이완 통일을 할 때는 김정은이가 움직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움직일 때 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모종의 협상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이 안보에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뭔 놈의 청소년이 뭐니 갈라먹기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기도 상당히 안심한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당 지도자들이 하고 우파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전직 대통령묘를 골고루 가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패거리 딱 뭐만 딱 가고 노무현이 김대중이만 딱 가고 우리 역사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묘를 가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패거리 정치 아닙니까? 이 패거리 정치가 있는 한은 한국이 영원한 그 평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볼 때 상당히 한심한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예? 지금 이제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한반도의 김정은 이런 발언 자체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물론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네. 어떤 형태로 도발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의주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는 이제 사이버 테러, 이제 총선과 관련된 뭐 사이버 테러를 할 가능성 혹은 금융기관의 라인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시적인 게 7차 핵실험 문제가 뭐 3월 달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7차 핵실험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들이 어떻게 도발할 거냐라는 부분, 혹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마스식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행거라이더 뭐 수백 대 떼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뭐 그전에 이제 서해 남침 뭐 그런 공격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다양한 그 공격의 방식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 총선 전국을 조금은 그 남북의 긴장 구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중국은 아무튼 자기들이 경제 개방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이 G1, G2 문제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있고 뭐 있었지만은 아무튼 중국은
경제적으로 개방이 많이 됐다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 쪽하고 뒷거래를 하든지 한반도에서의 전쟁 문제를 자꾸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 직격탄을 맞는 게 중국이 경제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러시아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위상이 굉장히 이제 물론 뭐 전쟁으로 어려움을 입장에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고 또 러시아가 푸틴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이제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러한 부분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나 아주 나하고 잘 아는 절친한 그 기자가 최근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여러 국방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요, 북한이 지금 하마스한테 엄청난 그 저기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요, 북한이 하마스식의 그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한반도를 건드린다면은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왜냐면은요 지금 북한을요 기소해 놨어요. UN 거기에다가 ICC인가 거기에 어떤 기소를 해놨냐면은 북한이 무기를 이란에 줘가지고 이란의 헤즈볼라다든지 여기서 또 하마스 쪽으로 가서 그 무기가 여러 사람을 살상을 했다 이래가지고 원인 제공이 북한이다 해가지고 북한을 기소했어요. 인터내셔널 그 전쟁 그 기간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미국도 거기에 기소로 당사자로 들어가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테러 국가로서 기소할 수 있는 그걸 있대요. 그런 권한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북한이 기습 작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핵무기 그거는 뭐 되찾고 기습 작전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인지 지난번에 15만 드론이라든지 또는 38선 이북에 있는 여러 가지 장사포를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은 반드시 지금 저기 뭐야 러시아는 거기에 관여를 할 것이고 중국도 지금으로 이상으로 볼 때는 알게 모르게 관여를 합니다. 워낙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니까 그 속내를 안 나타내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은 중국을 왓츠아웃 해라. 왜?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리의 대응을 놀라지 말라고 아주 살벌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다가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대응을 놀라지 말라고 무슨 그뭐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랑 상상도 못했는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나는 상상도 못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푸틴이 얘기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한 놀랄만한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의 등을 업는 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도 이제 군사 동맹으로서 무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행태를 취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기들한테 기회가 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고립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쥐겠다.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뭐 푸틴이 그런 입장을 안 해도 모르지만은 푸틴이 한반도에 중대한 그러한 심각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래 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총선에 매몰돼 있지만은 뭐 국방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중국의 그 실리주의하고 러시아는 또 다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는 언제라도 자기들하고 관련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혹은 자기들을 좀 침탈하는 경우가 있다 싶으면은 전쟁을 불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전적인 김정은으로 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 내부 단속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뭔가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북한 손을 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시기는 총선 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가 상당히 중요한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기 교포들도 걱정하는 게 민주당과 그 국힘당이 서로 어떻게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안 하고 맨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국민이란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이란 것은 자기들 패거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원들을 말하는 국민이지, 총 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이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민족 우월주의, 우선주의 해가지고 이 DJ부터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까지 우리 민족끼리 뭐 이렇게 다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이미 이제 우리 민족끼리는 없다. 이제 국가와 국가, 그것도 적국이다. 이렇게 해서 영토 평정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그 낡아빠진 햇빛 정책이나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는 또 한반도기 들고 거짓 평화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도 북한은 이미 당신들은 우리의 적대국이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지금도 그렇죠.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한반도기 들고 평화쇼를 또 하면은 그것은 국제적으로 조롱당한다. 이제는 민주당도 북한이 지금 이미 전쟁 선포를 한 거고 적대국으로 선언을 한 거고 우리 민족 없이 당신들은 적국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한 그 자꾸 평화만 얘기하지 말고 물론 대화하고 이제 그 협상의 창구는 열어놓고 남북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지만은 김정은의 생각, 김정은이 민족주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구걸하듯이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런 입장 정리를 할 때가 됐다. 햇볕 정책이나 거짓평화, 민족주의는 끝난 거 아닙니까? 북한에 의해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새로운 대북 북한에 대한 관계 정립, 그다음에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편하게 입장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때 그 통일원 장관이었다는 그 좌파 정권에서 정세영이란 인간이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정은이를 걱정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김정은이가 조금 미사일 쐈다고 해서 그게 조금 미사일 쐈습니까? 예? 국제사회가 놀랄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금 여기는 해서 9.19 군사 합의를 그 위반한 게 360건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볼 불구하고 때는 정세현 이런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은 예 전혀 뭐 이 국민들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신냉전 시대 이전의 사고를 가지고 그렇죠. 한반도 김정은을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대착오적 상황이다. 이래 보는 거죠. right. 신냉전 시대가 들어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그저 평화쇼에 바탕 둔 그러한 생각들은 바꿔라. 그런 옛날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비슷한 사람들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인가 그 어디에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 얘기해서 미국 전문가들이 뭐라 하면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느냐요. 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소대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편을 북한 대변인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게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 DJ한테 얽매여서 평화통일 또 이 소위 말하는 민족 우선주의 또 뭐 연방제 통일 뭐 이런 카더라고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시대에 맞게 이 대북에 대한 관계 정립도 좀 필요하고 물론 평화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통일 뭐 자유통일 좋은데 그러한
그 DJ의 잘못된 뭐 핵도 안 만든다 그러고 핵은 절대 자기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못됐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처절한 비판도 있어야 되고 또 Right. 그러한 북한은 강공으로 계속 가고 군사위성 쏘고 뭐 핵 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쏘는데 한국만 계속 구걸하듯이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 중국 방문해가 기자가 두드리 맞고 자기가 혼밥을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것은 저자세죠. 그렇죠.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소위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또 공산 세력에 대한 그러한 가치 정리의 한계다. 그게 DJ의 함정이다. 예를 보는 거 저는 DJ가 그런 엄청난 함정에 빨려 들어가 있다. DJ의 함정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김대중 DJ의 이 평화통일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햇볕 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대표님과 우리 때만 해도 그 방공 교육도 있고 이 정신 교육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도 아주 꿋꿋하게 이런 정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국방부에서 그래서 한국군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은 정신력에서 질 거다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직 그랬으면은 그게 정교조가 이미 학생들 때부터 다 머리를 흐려놨고요. 넘버 투. 군인이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적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때 그래서 군 정신 교재를 이번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국방부가 기자들하고 저기 Q&A 하는 브리핑을 봤는데 기자가 막 국방부를 나무라더라고요. 북한을 적이라고 했다고요. 아니 적을 적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의 정신을 가진 기자들이 문재인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정책을 다 바꾸려는 심사 아니냐? So what? 군대는요 정신력이 적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아야지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아군을 적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이 우리 한국 군인 중에서 몇몇 어다리 같은 것들이 뿐일 거라고 내 뭐 생각. 아무튼 뭐 김정은이 대한민국 적국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려서 우리가 뭐 적국이 아니다고 암만 얘기해도 김정은은 우리는 적국이라고 선언을 하고 영토 평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이제 그 민주당이나 좌파들 주좌파들의 그러한 그 이 잘못된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이제 네. 거의 끝이 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최근에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상당히 고급 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막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을 전 외출 금지를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할 것입니까? 그죠? 지금 뭐 내부적인 단속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뭔가 그런 상황에 모종의 대비하는 거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꾸려는 지금 상태를 바꾸려는 근데 미국도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미국도 대선이 있고 뭐 전쟁이 양쪽에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죠. 뭐 트럼프는 저렇게 또 딴소리 하죠. 이래서 미국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까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공격이라는 게 뭐 사이버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 러시아하고 또 중국이 뒷배로 지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도발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을 확률이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교관에 대한 그 출입을 거의 통제하고 있는 것도 뭔가 심상치 않다. 상황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날이라 그러죠. 그러한 상황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한국의 총선하고 맞물려서 저들이 어떠한 테러 공격을 할 건지 이런 부분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뭐 북한 대표부의 그 공산이 대사들의 행동을 볼 때도요, 자기네들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차단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북한이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우리가 감지될 게 있어요. 이 시나리오 1부터 7까지가 벌써 김정은이가 만들어 놨어요. 그 시나리오에서 바로 기습 공격이 아니라 제1차는 전산망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망 타격와 지금 가끔씩 전산망이 뭐 허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곳곳에 지금 게릴라전을 지시만 내면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누구죠?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이석기 같은 인간들이 다 그 배우 조종자들입니다. 그런 것들 다 예의주시 해봐야 되고요. 북한에서 온 것들 그것도 100%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탈북자들도. 그것도 주시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 한국이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국가 간이 뚜렷한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진짜 이런 시기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인물인데 왜 이렇게 이제 뭐 좋은 방향으로 총선을 통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사실은 뭐 북한이 저렇게 강공으로 갈 때는 거기에 맞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이버 테러 혹은 다음 총선 테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총선에 대한 그 개입 문제가 전산망을 통한 개입도 가능하다. 이것이 국정원에서의 발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수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사전선거부터 수개표를 해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여기도 지금 벌써 총선에 대비해서 사건이 어저께 터졌습니다. 콜로라도 그 대법원에 트럼프 보팅에 못 올린다 해가지고 거길 누가 총격전이 또 벌어졌어요. 거기서 폭탄을 터뜨리고 여기나 거기나 지금 난립니다. 지금 미국이 그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미국이 신경을 안 쓰더라도 한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인사들을 여러 뽑아놔야 되는데 어찌하여 또 한동훈인가 이 비대위원장이 그 비서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극자를 또 뽑아놔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뭐 탄핵을 안 냈다면 뭐 가슴이 쓸어 안을 정도로 뭐 탄핵을 성공했다라든지 이런 인간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혀내서 난 도대체 국힘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겠네요. 헷갈려요 도대체. 우파에서 뽑아놓은 당에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이게 색깔이 그냥 놀이끼리 해가지고 뭔 색깔인지 확실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재명이 문재인 하나 정리 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 교포들도 지금 와서 지금 난리예요. 나한테 막 질문하고 난리예요. 나도 모르겠다. 직접 물어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우리는 잘해라고 우파를 확실하고 우파를 뽑아놨는데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 분홍색도 아니고 뭐한 색깔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빨리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가 좀 더 세련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도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특이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확실하게 뽑아서 대응을 해야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괜히 그 무슨 놈의 진보 좌파들 눈치 보느라고 그런 인간들 옆에 있다가는요 다 잃어버립니다. 예. 새해에는 뭐 건강하시고요. 뭐 정치의 계절이 시기가 됐지만 그래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잘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제니박 기자하고 이렇게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원멘트 우리 대표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좀 전에 나온 외신에 보면요. 한국에 지금 이재명이 그게 무슨 세계적인 토픽도 아닌데 무서운 멘트가 하나 있어서 봅니다. 의사들이 집도하는 의사가 발표해야 될 것이 당에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한 거는 조금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 외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민주당은 보면 자기들 멋대로 하는 당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소위 말하면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가요. 집도하는 의사가 그 사람이 상처가 얼마고 어떻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놈의 당에 있는 사람이 그걸 지가 뭐 수술실에 가서 봐서 뭐해서 그러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나중에 뭐 나중에 냄새가 그 나는 문제는 것 나중에 같아. 나중에 발표하겠죠. 좀 예, 기다려 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볼 때 예. 참 맞지가 않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예, 화이팅 하십시오. 예, 예. 새해에는 더 많은 웃을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